안녕하세요. 저희는 보람연구소고요. 보람연구소는 업계 선배들을 모시고 최신 홍보 마케팅 트렌드를 알아보는 연구소입니다. 이화는 1화에 출연해주셨던 대표님을 다시 모셔보았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홍보 업계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대표님께 원동력이 되어준 홍보의 매력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싶은데요. 생명공학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홍보회사를 차리게 되죠? 사실 저는 욕심이 되게 많았던 게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다는 게 어떤 욕심이냐면 시간에 대한 욕심. 생명과학과를 가서 유전공학을 하고 뭐 유전학을 공부하고 뭐 하다 보면 안 죽는 방법을 내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형이상학적인 어렸을 때나 가질 수 있는 꿈이지 이게.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생명과학자가 돼야지 라고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갔고 딱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대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많은 정보에 이제 노출되잖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시대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정보가 없어.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나의 생각, 내 꿈 이게 다야. 근데 이제 대학을 딱 오다 보면 서로 다른 사계에 있던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많은 경험들이 이제 내 주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나라는 사람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시 실험하고 다시 실험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성향이 맞느라고 고민하니까 아니더라고. 나는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하고 나가서 활기차게 생활을 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성향인 걸 이제 그때 늦게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특파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호주 유학을 갔고 딱 갔더니 우리나라에 있지 않는 그 호텔들 30년 전에 우리나라 호텔이 조선호텔 수준밖에 없었어. 롯데호텔 조선. 화려함이 없었어요. 해양 도시를 가니까 호텔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순간 저런 호텔에서 일해야겠다 나는. 저렇게 멋진 곳에서 일해야겠다 해서 이제 호텔 전공을 했죠. 바로. 그래서 전공을 또 한번 바꿨고 호텔 전공과 또 여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관광경영 쪽 석사를 하고 호텔에 취직한 게 롯데 호텔이었어요. 무슨 부서를 갈래요? 무슨 부서를 지원할래요? 딱 그런데 제 첫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거였어요? 유니폼 안 입는 부서가 어디야? 왜냐면 호텔은 대부분 다 유니폼을 입잖아. 네. 어디가 유니폼을 안 입냐 했더니 딱 두 개 부서래. 홍보팀과 세일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홍보팀을 가겠습니다. 롯데 홍보실에서 첫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죠. 유니폼 안 입으려고 시작한 일이 홍보예요. 홍보에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은 무한 목표. 어떤 일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난 목표라고 생각하거든. 목표.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홍보는 목표가 한도 끝도 없어. 과학자도 끝이 없는 목표겠지만 홍보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기자를 10명 만날 수 있는데 5명만 만날 수도 있고 3명 만났는데 30명 만날 수도 있고 내 노력에 따라 달라. 그리고 내가 오늘 더 많은 자료를 작성해서 더 많은 매체에 피칭을 하는 것도 내가 하루에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맘먹으면 10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성과가 좋아요. 결국은 홍보가 한도 끝도 없어. 내가 맘만 먹으면 정말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홍보거든. 그래서 되게 항상 긴장하게도 만들고 나를 계속 목표 설정을 하게 만들고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또 성취감도 느끼고 그게 홍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일에 약간 좀 고됨이 있어도 목표 지향적이면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계속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이 힘들지만큼 제일 큰 성취감을 느끼는 게 진짜 이 광고랑 홍보 맞아요. 여기인 것 같아요. 첫 게시물을 올렸을 때 정말 뿌듯했거든요. 제가 TPR 팀인데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이런 게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마음 초심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초심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이제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내가 쓴 자료가 기사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성취감을 느끼셔야 돼요. 한 브랜드를 대변해서 내가 적은 내용이 세상에 오픈이 되는 거고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죠? 오늘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자료를 써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보여줄까? 이게 재밌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재밌죠. 그리고 스스로 계속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만들까? 두 번째는 내가 적게 사는 방식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40대에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목표였어요. 20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40 정도까지만 일해도 내 충분하겠다. 정말 내가 너무 내 온 열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40이 딱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때까지 기초 다진 거고 이제부터 다시 해야 된다. 야, 50대면 은퇴해야겠다. 50 딱 되니까 뭔지 알아? 어머, 지금부터 또 시작이네. 그래서 이제 내가 2번 나한테 속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60대가 이제 기대돼요. 그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지식. 정말 그걸 각각 하나 일할 때마다 지식을 나한테 스스로 쌓이게 만들어주는 거. 무슨 호텔 예약 사이트도 했다가, 무슨 닷컴도 했다가, 부동산도 했다가, 식음료도 했다가, 막 설거지 용품도 했다가, 너무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몰랐던 자동차도 알게 되고, 갑자기 몰랐던 부동산 업계도 알게 되고, 너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내가 일을 하면서 페이를 받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도 못 배우는 것들이에요. 내가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만 봤다면, 예를 들면 이케아를 갔어? 그러면 이케아가 저 제품 예쁘네 하고 사겠지만 내가 이케아의 철학을 알고 예를 들면 이케아가 이 과정 만드는 과정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고 또 서비스를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장을 딱 갔을 때 보이는 룩이 달라요. 제품을 고를 때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케아를 아주 많이 사죠. 그러니까 이케아 깨알홍보를 해도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전문 지식 없이 그냥 소비자로 접근했을 때와 소비자의 어떤 감각과 전문 지식을 다 이해하고 뭔가 선택하는 건 되게 세상을 다르게 사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여기 안에서 진짜 몇 달간 배운 게 훨씬 더 많다고. 그럼 대학은 내가 사회에 진출해서 해야 될 업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준다기보다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공부만 했던 시절에서 사회에 나오기 전에 4년 동안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대학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의 시간을 주는 게 대학이지 전문적인 지식을 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는 IQ가 좋고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하는 세계에서는 일머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머리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제일 가장 느끼고 있는 일머리. 똑같은 걸 줘도 일하는 게 서로 달라. 일머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일머리는 타고나기도 하지만 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처음에 일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목표 설정을 하고. 저는 아직 이룬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진짜요? 진심.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10년 동안 하면서 뭐 했지라고 하면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아직도 배울 게 너무 왜냐면 계속 변화하잖아요. 아직도 좀 더 해야겠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 좀 더 생각해야겠다, 좀 더 많은 통찰력을 갖도록 노력해야겠다. 그 고민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한도 끝도 없다고. 한도 끝도 없다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홍보라는 걸 잡을 통해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맡아서 그 브랜드를 성공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전국에는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거, 사회에 이로운 활동을 하는 것들, 그걸 좀 더 많이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그래도 뭔가 했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할 것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입사하기 전에는 홍보 마케팅에 이제 그런 뚜렷한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홍보 마케팅의 그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체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은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면 좋지만 안다고 해서 또 해결될 것도 없어요. 와서 실행을 해봐야 알거든. 역시 겪어봐야 겪어봐야지. 겪어봐야. 경험해봐야. 내가 그래도 가장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2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실무와 수많은 브랜드를 해왔기 때문에 안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경험도 2, 3년 전의 경험과 지금이 또 달라. 예를 들면 기자 간담회. 옛날에 했던 스타일과 지금 또 다르고요. 매체도 완전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한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게 또 앞으로가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산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페셔널 컨설턴트잖아. 많은 브랜드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홍보팀도 있겠고 그쪽에 전문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전문가와 협업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같은 회사가 일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의 전문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전문성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경험치가 핵심이야. 경험치. 우리는 너희보다 수많은 브랜드를 경험해 왔어. 그 수많은 변수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수많은 기자 네트워크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기자들의 다양한 차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이게 정보력인 거죠. 경험치를 통한 정보력, 또 경험을 통한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결국 프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만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기업들의 홍보 방식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신 적도 많으시죠? 홍보라는 게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사실 세상의 맞아요. 모든 일이 그래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 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오늘 기자간담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막 고민을 해. 해야 하는 게 맞니, 안 하는 게. 하면 한 것밖에 모르는 거고, 안 하면 안 한 것밖에 몰라요.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선택한 방법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마다. 그리고 그게 최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고 하지 않았을 때 어땠을까라는 거를 후회한다면 뭐 할 거고 왜냐면 이게 두 개를 다 가봤어야 이게 정답인지 아는데 한 개 선택해서 가잖아. 이게 정답이었는지는 그냥 위로하는 거지. 결과 잘 나왔네. 안 했어도 되게 잘 됐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이제 홍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함시아투들이 업계에서 지금까지 경쟁력을 갖고 올 수 있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저는 굳이 다른 회사 비교를 하진 않아요. 저는 업계의 발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대행사와 비딩을 하더라도 그 회사를 견제해서 그 회사보다 뭘 잘할 수 있지를 고민하진 않아요. 그냥 철저하게 내가 맡은 숙제, 그 브랜드를 어떻게 성공시키지, 그 해답을 어떻게 찾지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경쟁을 하기보다는 우리 홍보계는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데이터화 되어야 되고 좀 더 어떤 성과 분석에 있어서 합리적인 솔루션도 나와야 되고 진짜 업계가 함께 노력해서 가야 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협업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인 어떤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끊임없는 변화인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남들이 막 또 뭐 해? 또 해? 새로운 거 또? 이렇게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안 좋아하지 않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인플루언서 플랫폼도 개발을 했고 뭐 이제 홍보회사로서 최초로 퍼포먼스 마케팅도 내재화했고 또 TBC라는 크리에이티브 영역도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지금 또 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PR 테크 솔루션인데 뭔가 이 업계의 발전 그리고 이 업계에서 해야 될 어떤 것들을 스스로 투자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래서 더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인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반이 잘 다져졌기 때문에 그 여유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것도 우리 경쟁력 아니겠어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진짜 대표님의 그 지금까지 해주셨던 말씀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통한 새로운 경험이 노하우가 되고 그 노하우가 또다시 새로운 경험을 이뤄낼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선순환 아닌가요? 홍보의 선순환? 맞아. 네. 잘 정리하셨네요. 근데 뭐 여러분 이제 홍보 마케팅을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첫 시작이잖아요. 부러워요, 그게. 지금부터 잘 그리면 되니까. 나보다 더 잘 그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한 번 다 칠해놓으면 더 지웠다 다시 지우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정말 예쁜 그림 많이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았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대표님을 모셔보고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네, 저희가 드린 질문 외에도 사회초년생들과 홍보학계를 지망하는 취준생들에게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람 연구소는 홍보와 마케팅에 관련해 더 심도 있는 주제들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